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인민민주주의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내지는 사유재산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사유재산제,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가 인민민주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가 뭐지? 공산주의하고 이게 다들 뭐야 이렇게 까닥까닥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유재산제 하면 탐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근대적 사유재산제라는 거에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산을 가질 자격이 모두 다. 여러분 이거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재산을 가질 자격을 모두에게 부여한다.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노예의 신분, 농론이 뭐 이런 노예 신분에 있는 노빈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도, 사유재산이라는 건 내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의 기본적인 건데, 그걸 사회제도적으로 존중을 안 해주는 거라는 세상이었다고요. 국가가 세금을 그냥 국가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세금을 왕창 뜯어가고, 계급이란 이름으로 양반이 노비 새끼가 좋은 거 가지고 다닌다 확 뺏어도 경찰이 출동해서 이 새끼야 이거 하지마, 이런 그런 개인 재산을 지켜주는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요. 개인 재산을 뺏는 공권력은 있었어도.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라는 건, 근대적 사유재산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 재산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엄해야 한다라는 그 사상이 발생하는 것도, 내 걸 뺏기지 않을, 모두 다 무언가 가질 자격, 존엄함을 가질 자격, 재산을 가질 자격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근대 투쟁의 여정에서. 그러니까 이 근대적 사유재산제라는 것 자체는 그 사유재산을 가질 인간에 대해서 평등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등성을 부여하는 게 민주주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사유재산의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의 형태도 등기부등본, 통장 계좌, 주식 계좌, 이런 계좌가 있어야 사유재산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사람과 만나서 주고받고의 계약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서로 교환한다.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근대적 사회계약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엄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저희 주인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유, 또 죄송합니다. 왜 이럴 때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지? 우리 주인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라는 사람은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스스로 셀프 디시전, 스스로 자결, 셀프 디시전이 여러분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되면 민족 자결주의라고 우리가 배웠던 국가 자결주의, 전 국가라고, 네이션을 국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 스스로 결정할 때 개인도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래가 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돼요? 내 목숨과 내 삶의 모든 거,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주거 이전을 하든 종교를 뭐를 믿든 나와 관련된 일체의 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한다.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기타 등등이 여러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나 종교나 기타 등등의 권위를 개인의 아래로 두게 되죠.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돼야 돼. 근데 이제 인민민주주의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만들 때 부르주아 계급만 재산 갖고, 이거는
재산을 모든가. 근데 나는 옛날에도 봉건제일 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자본주의로 와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상.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특히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돈 버는 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도 이게 집에 있는 뭐 가재나 뭐 이렇게 가재도구나 이런 거를 인정 못 하겠다가 아니라, 응? 기본적으로 돈 버는 돈, 자본을 소유한 건, 그건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계급이다. 그리고 유한계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계급론에서도 나오는데, 뭐 토지로 모든 부가 쏠린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산업이 발달과 함께 그 생산 자본, 생산 수단, 생산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계급, 이 계급이 사회의 불평등의 기본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인민들의 삶의 복지 후생, 이런 개념이죠. 보통 사람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생산력이 이용되기 위해서 모든 부의 원천은 소비에트, 그러니까 인민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인민에 의해서 통제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위원회 쉽게 만들지 말아라. 위원회 쉽게 만들지 말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두 개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인간의 자기 책임성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특히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인민민주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끽소리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1950년대 기준으로는 세 개예요. 집과 자동차와 백색 가전.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중산층을 육성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산주의로부터 도전받을 일이 없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의 냉전 시대 때 체제 경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명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겨서, 모기지론 같은 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기지론을 만들어서 이거 네 거야 라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2년치 소득 정도면 집값을 하고, 그래서 집을 대량으로 미국이 하면서 중산층의 시대, 이런 걸 열죠. 그리고 중산층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소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뉴욕 해수욕장에, 여러분, 옛날에는 해수욕도 부자들만 했었는데 갑자기 샤워 시설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해수욕. 그러면서 뭐야, 노동자들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유흥을 즐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유한계급, 한정적인 레저 클래스라고 하죠. 우리가 레저 한다고 하는 그 레저 클래스를, 한정적이었던 유한계급을, 그런 것들을 여행 다니고 뭐 자동차도 타고, 그런 노동시간 줄여가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경제 원리로 여가와 소유를 확대한 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뭐 국가 통제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형태, 개인의 결정보다는 국가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중국 보세요. 니네 코로나 도니까 하루 종일 상해에 있어라, 이런 게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국가주의, 러시아나 민족, 우리의 정통 가치, 뭐 그러면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가치, 올소독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가치, 뭐 그리고 중국의 뭐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 국가들이 나오면서 개인화되어 있고 그런 자유롭게 사는 그런 식의 국가들을 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국가,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집값이 확 올라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자산 획득에 대한 좌절, 그러면서 이 사유재산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들도록 이런 사회 환경이 만들어졌죠. 저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집값이 팍팍 오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재산을 좌절할 만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그리고 금융 세력에 깡패가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새끼들 되게 불순하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당은 여러분 우파 정당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산을 획득하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면 일명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범주 내에 주택과 자동차와 이런 백색 가전과 여가를 공급을 해야 이게 민주주의가 넘어가지 않죠. 리퍼블릭 특히 그래서 이제 그 리퍼블릭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같은 데서 막 전차 경기하고 콜로세움 하고 목욕탕 만들어서 공짜로 목욕하게 하고 그게 로마 시대의 유흥 아닙니까? 대리석 목욕탕 가가지고 노천 목욕장에서 밑에서 나무 떼가지고 뜨거운 물 계속 콸콸콸콸 나고 지하가 여러분 지하가 보일러실은 아닌 보일러는 아니 보일러죠. 물 끓이는 거니까 그 나무로 이렇게 불 끓여가지고 공중 목욕탕 운영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리퍼블릭은 사유재산과 이렇게 유흥 이게 제공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 뭐 약간 얘기가 옆으로 번지는데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